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김기현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윤계와 비윤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친명계와 비명계로 대립하면서 개파 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화합과 분열 사이 정치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산골에 꽃보다 먼저 찾아온 봄의 전령사를 만나보고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밥상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솔직한 토크를 들어보는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언제쯤이면 개원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최초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시가 약속했던 3월 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3월 10일 기준 공정률은 93%대로 이달 말이 돼서야 준공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게요. 병원에 들어올 각종 의료기기와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일할 의료진들이 갖춰진 다음에 시운전을 통해서 이제 운영이 시작될 텐데요. 의료진은 4차례에 걸친 추가 모집에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시에 파견된 공중보건이나 그다음에 충남대병원에 있는 의료진 일부를 파견해서 조속히 이제 문을 연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부터 3월 개원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걸까요? 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건립 추진을 맡고 있는 충남대병원과 시공사층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였는데요. 이제 이 공사 기간 공기를 두고도 양측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공사 측은 이제 이 공기를 늦춰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충남대병원은 이미 많이 늦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때 시공사가 이에 반발해서 한 20일가량을 공사를 중단하면서 지금 이렇게 늦춰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 중단 기간을 떠나서도요, 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충남대병원과 또 대전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2월 중순에 취재를 했었을 때도 공정률이 93%, 2월 말이면 공사가 완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도 공정률이 93%였습니다. 그 사이에 공사는 중단된 바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지난 2월에 공정률을 잘못 파악하고 취진에게도 잘못 말했었던 겁니다. 결국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조차 공정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의사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예, 원장을 포함한 의사직 7명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을 제외하고선 아직 공석입니다. 애초 2억 5천만 원의 전문의 연봉을 3억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4차례나 추가로 이제 모집 공고를 냈는데 결국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대전시나 충남대나 이게 지역 공보위를 통해서 우선 투입한다라는 계획인데 이건 결국 파견 형태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그런 대책은 아니거든요. 결국 의료진 구하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은 충남대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봉 3억이면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물론 농촌 지역에서는 요즘에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대전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못 구하는 걸까요? 먼저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긴 합니다. 이게 저출산과 낮은 수가 때문에 그 소아과 전공의들이 이제 지원 자체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3억이란 연봉과 대전이라는 그런 위치 자체는 충분히 조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새로 문을 연 병원이다 보니까 이곳에 대한 그런 기존 평가들이 없고 그리고 또 그 행정적인 업무 부담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장애 어린이 치료에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 병원의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비 100%가 대전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67억 원의 예산 중 20억 정도가 이 모집하는 7명의 의사들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연봉을 추가적으로 높여서 이제 유인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전시가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잖아요. 예.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장애 아들에 대한 교육까지 겸한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장애 아동이나 또 부모들이 굉장히 좀 속상해할 것 같아요. 이 피해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참 걱정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 장애아동 가족들이 말하는 게 이 일반 병원과 달리 뭐 환자만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그렇죠. 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개원 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뭐 전학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가족들이 단체로 이사를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제대로 지켜져야지 가족들이 그런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JMS 교주인 정명석 씨 4차 공판이 대전에서 있었죠. 이게 금산에 본부가 있는 단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의 총재 정명석 씨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전국적인 지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마침 대전지법에서 지난 7일 정 씨의 외국인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4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넘게 금산군 소재의 JMS 월명동 수련원에서 외국인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성폭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씨가 지난 2009년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아서 2018년 말기 출소했는데요. 공소 사실대로라면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공판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이번 공판에선 증인 채택을 두고 검찰과 정 씨 변호인 측에 그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앞서 3차례 공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었던 정 씨는 이번에도 부인을 했는데요. 이번 4번째 공판에선 다큐멘터리에 나오기도 했던 그 피해 여신도의 전 연인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성폭행을 당했었을 때 이제 내용을 증언하면서 정 씨를 압박했는데요.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이게 다큐멘터리로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검찰총장까지 이례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 추정 원칙과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새로운 증인 22명을 추가로 무더기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라면서 이제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제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22명은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만 다음 달 21일 신문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진 기자도 이 정명석 씨 관련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였나요? 본 적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해 10월 달에 저희가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현장 취재를 갔다 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진술이나 영상들이 워낙에 선정적이다 보니까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미 취재를 했었던 저도 이게 끝까지 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이 이제 1, 2화 정도를 보다가 껐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게 끝까지 본 분이든 아니면 저처럼 중간에 못 본 분들이든 공통적으로 느꼈었던 거는 충격과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판결에 이번 공판에 많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이비 교주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여성 신도를 집단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점, 사실은 이게 저희 방송에서는 언급하기 힘든 정도의 수위다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이게 악랄한 범행이 계속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정명석 씨 개인의 그런 악랄한 범행뿐 아니라 이런 JMS라는 단체의 조직적인 피해자 압박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작진들도 2년 넘게 이어졌던 그 취재 과정에서 뭐 일부 신도들의 미행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고 또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을 나서거나 아니면은 인터뷰에 출연하는 이런 피해자들에게도 회유와 협박한 사실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취재진들도 지난해 10월 그 정 씨 영장 실질 심사 때 이제 현장에서 한 3-4시간 가량을 이제 정 씨를 기다리기 위해서 소위 뻗치기를 한 거를 했었는데 이게 평소
평소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저희를 지켜보고 뭐 따라오기도 했고 또 정 씨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 법원에서는 좀 이렇게 몸싸움, 실랑이도 있었었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경험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그런 조직적인 압박을 느끼고 그런 고통을 느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뭐 비단 이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를 보도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아요. 전화 세례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언급을 회피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 검찰총장도 이번에는 뭐 특히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번째 공판이 있기 하루 전 검찰총장이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특정 사건을 검찰총장이 언급하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정 씨의 그 구속 만료 기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0월 말 구속된 정 씨는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구속 만료 기간이 찹니다. 이전에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은 정 씨는 사회에 나와서 석방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적인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검찰 입장에서 정 씨가 석방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요, 이제 취재진에게 이제 정 씨가 풀려나면은 그 검찰인 우리가 옷 벗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풀려나기 전에 유죄를 꼭 받아내겠다라고 그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구속 사유가 외국인 여신도의 상습 성폭행이었는데 이제 지금 국내 피해자도 있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기소를 통해서 구속을 이어나간다라는 방침이어서 정 씨가 석방될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지검 검사들의 건투를 빕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